네, 이뮤텍 차차차. 오늘 오랜만에 김현진 아나운서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굉장히 멋지게 입고 나오셨는데요. 이 멋진 옷차림에 어울리는 차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아우디 S7인데요. 자, 지난번에 제가 A7을 소개해드렸는데요. S7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그 글자가 하나 바뀌었는데 S가 의미하는 게 뭔지 아세요, 혹시? S라고 하면 쉽게 생각하면 뭐 시리즈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차가 예뻐서 뭐 최상급 뭐 이런 뜻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비슷합니다. S라는 것은 이제 소버린 퍼포먼스라고 해서 최고의 성능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를 함축한 그런 말인데요. 자, 아우디의 그 S4부터 S8까지 고성능 모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S3도 최근에 추가가 됐죠. 그래서 전 라인업이 S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우디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 모델을 갖추고 있는데요. 자, 기존에 제가 그 A7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 차의 스타일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약간의 그런 성형수술을 더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라디에이터 그릴이 약간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범퍼 아래 장식이 조금 달라졌고 사이드 미러에 이 금속 재질로 된 장식을 더했고 휠도 굉장히 예뻐졌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스타일 같은 경우는 A7도 사실은 만점에 가까운 그런 차인데요. 이 S7은 거기에 뭐 플러스 알파를 더한 그런 스타일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자, 보시면은 뭐 차가 멋있긴 한데 약간 종류가 좀 애매하다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이 차가 뭐 어떤 장르에 속하는 차인지 혹시 구분이 가시나요? 저는 처음에 봤을 때 세단 같기도 했었는데 다시 보니까 해치백 같기도 하고 좀 헷갈려요. 네, 맞습니다. 그 두 장르를 합친 차가 바로 이 차입니다. 그래서 5도어 쿠페라는, 그러니까 쿠페 개념도 살짝 더했는데 사실은 뭐 쿠페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뒤에 해치도어가 크게 열리기 때문에 해치백의 기능을 더하면서 뒤에 안에 그 뒷좌석이 쿠페 같은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5도어 쿠페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S7은 엔진도 좀 달라졌는데요. 엔진을 제가 보여드리죠. 자, 아우디는 말이죠. 요즘 그 엔진룸의 이 헤드 커버까지 디자인도 굉장히 이쁩니다. 그래서 네. 이 요즘에 그 제네시스 뭐 프라다에서 빨간색으로 온통 뒤덮었는데 솔직히 조금 촌스럽거든요. 근데 아우디 같은 경우 여기 빨간 줄을 더했어요. 네, 저 예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이쁘고요. 네. 그 굉장히 그 조그만 엔진룸이라서 약간 그 정비의 편의성은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만은 그 기존의 A7이 이제 V6 3.0이었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V8 지금 이제 4.0. 그러니까 기존의 모델보다는 약간 엔진 배기량을 다운사이징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기량을 줄이면서도 기존 모델보다 파워를 늘려서 최고 출력이 무려 420마력입니다. 그러니까는 1리터에 100마력이 넘어가는 출력이에요. 굉장히 강력한 출력이요. 그것을 이제 4바퀴로 전달하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자, 그러면 A7과는 어떻게 달라졌는지 또 그리고 오늘 김현재 아나운서를 모셨으니까 앞좌석 뒷좌석에서의 승차감은 어떻게 좀 차이가 나는지 제가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차 안에 들어왔는데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이게 뭔가요? 되게 특이하게 생겼어요. 네, 그렇죠. 유럽의 명품 오디오 브랜드 뱅앤올룹슨의 트위터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오디오 시스템이 훌륭한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시각적인 효과도 있는 거죠. 그래서 시동을 걸면은 자동으로 이 부분이 이제 올라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에이필라나 이런 쪽에 이제 트위터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뱅앤올룹슨 시스템은 이제 전원이 들어오면은 올라오면서 작동하는 그런 시스템이겠죠. 이제 실내에서 또 특이한 거는 이제 아마 앉을 때 가죽 패턴을 보시면 되게 눈에 띄셨을 텐데요. 네. 마치 무슨 샤넬 핸드백을 연상케 하는 네네. 패턴인데 발코나 가죽 시트입니다. 그래서 S 시리즈 모델에만 장착이 되는 그런 가죽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차 전체적인 럭셔리함을 돋보이게 해주는 그런 요소가 되겠죠.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A7하고 비슷하면서 부분적으로 포인트를 줬기 때문에 실내에서는 크게 부족함이 없을 듯합니다. 그리고 아마 이 차 또 특이한 게 여러 가지로 그 차의 어떤 성능을 조절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연 씨가 이제 남자친구를 많이 사귄다 그러면은 사실 그 모든 게 다 마음에 들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운전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를 어떻게 좀 바꿔보면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바로 그러한 그 생각을 구현해 놓은 것이 바로 이제 아우디 드라이브 셀렉트입니다. 그래서
모니터 보이시는 이 장비인데요. 이 코너를 통해서 아마 그 아우디 모델을 보셨던 분들은 조금 익숙하신 그런 부분일 텐데, 여기서 이제 조금 그 특이한 점은 인디비주얼 모드가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게 종류가 몇 가지입니까? 한 6 정도 되는데요. 네. 사실 이렇게 다양하게 조절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 정말 그 운전자의 그 어떤 취향에 맞게 정말 까다로운 성격의 운전자라고 하더라도 세밀하게 다 그 성격을 맞출 수 있도록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자, 엔진 변속기 다이나믹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모토로 한번 해볼까요?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게 되겠고요. 에어 서스펜션 말 그대로 다이나믹이면 이제 탄탄한 모드가 되겠죠. 특이한 건 이제 스포츠 디퍼런셜인데요. 네. 자, 다이나믹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아우디의 4륜동 시스템, 아우디 쿼트로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S 모델들은 이 토크 벡터링 시스템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토크 벡터링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코너를 지나갈 때 사실 이제 이 좌우 바퀴에 회전차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그 좌우 바퀴의 회전차를 보정을 해주는 장치가 디퍼런셜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오른쪽으로 커브를 돈다. 그러면은 바퀴가 이제 그 바깥 바퀴하고 안쪽 바퀴하고 회전차가 똑같게 되면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식으로 생각해 볼 때 바깥쪽의 바퀴가 더 많이 돌고 안쪽의 바퀴가 더 적게 돌아야겠죠. 근데 스포츠 디퍼런셜은 그 기능을 더 강화를 해서 만약 고속으로 방향 전환을 한다 그러면은 이 안쪽 바퀴에 제동을 걸어줍니다. 그래서 제동을 걸어 이쪽은 더 바깥쪽은 더 회전력을 강화하고, 그러니까 좀 더 빠르고 민첩하게 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와 같이 시승을 하실 때 느끼셨겠지만은 좌우로 막 흔들거나 코너링을 급하게 하게 되면은 이 차는 안정감이 정말 뭐 스포츠카 저리가라 할 정도로 뭐 스포츠카 수준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안정감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이런 스포츠 디퍼런셜의 기능 덕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재미있는 건 이제 그 엔진 소리는 왜 바꾸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네. 오토로 될 것 같은데요. 만약 다이나믹으로 한다 그러면은 사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 엔진의 어떤 반응이나 이런 거는 그냥 다이나믹까지는 안 바라고, 왜냐하면 이제 연비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하지만 소리만 좀 다이나믹하게 즐기고 싶다. 그럴 땐 이런 기능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 들릴지 모르겠고요. 우렁찬 소리가 나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평소에 즐길 수 있는 그런 재미있는 시스템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차는 뭐 실내에서 운전할 때도 상당히 그 편의성도 괜찮고, 일단 핸들링이 이 차는 뭐 제가 볼 땐 100점 만점에 99.99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승차감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에어 서스펜션 조절을 하게 되면 굉장히 컴포트한 그런 모드까지 됩니다. 그래서 에어 서스펜션을 컴포트로 제가 해볼게요. 그러면은 아까 요철 지날 때 조금 부드럽죠 지금? 네. 확실히 부드럽게 넘어가는 느껴집니다. 그래서 일단 뭐 승차감도 5개 주면 좋을 것 같고요. 굉장히 만점에 가까운 그런 차입니다. 뭐 스포츠카 아니면 럭셔리 세단 이렇게 다양한 그런 성격을 오가는 어떻게 보면 다중인격자 같은 그런 차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제가 갑자기 지금 임기사로 변했는데요. 김현진 아나운서를 사모님 모시고 가고 있습니다. 자, 뒷좌석으로 옮겨 타셨는데 뒤에 앉아보시니까 승차감이 혹시 어떠세요? 저는 앞에 앉아있는 것보다 뒤에 앉아있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상대적으로 앞에 승차감이 조금 나쁘다는 의미인가요? 네, 그렇죠. 약간 뭔가 그 울퉁불퉁한 그 도로의 그런 느낌을 앞에서 좀 많이 받았었는데 뒤에 앉으니까 좀 그런 느낌이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제가 운전만 하면 모를 때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 차는 보통 뒷좌석 위주로 타는 분들을 쇼퍼 드리븐이라고 하는데, 쇼퍼 드리븐을 위한 차로도 손색이 없다는 그런 의미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네. 이 차가 이제 또 5도어 쿠페니까 그 겉모습의 어떤 그 스타일을 중시하다 보면은 사실 약간 또 이 실내 공간에서 희생을 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조금 우려가 됐던 부분이 뒤에 그 지붕이 되게 가파르게 낮아지거든요. 네. 현지 씨
앉아보시니까 좀 머리 공간이 좁다거나 하는 느낌은 안 드나요? 여기가 좀 보통 차보다 좀 낮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키가 좀 작은 편이라서 괜찮겠지만 남자분들이 앉으시면은 네. 잘못하다가 이렇게 천장에 닿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앉아본 바로는 제 생각 한 180까지는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다른 승용차하고 비슷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겉보기보다는 그렇게 뭐 좁은 것 같지는 않은데 심리적으로 약간 네. 좁아 보인다 그런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앞뒤로 골고루 앉아보셨는데요. 뭐 어떠신가요? A7에 대한 인상 한마디 요약을 한다면 어떨까요? 일단은 전체적인 디자인도 되게 예쁘고 그리고 앉았을 때는 저는 이제 뒷좌석에 앉았을 때 승차감도 상당히 좋고 그리고 또 운전하셨을 때 이런 뭐 기어 돌림이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좋다고 하셨으니까 전반적으로 저는 상당히 높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괜찮아요. 네. 오늘 기사로서 저의 태도는 어떤가요? 기사로서 완전히 뭐 만족스럽지 않지만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네요. 다음에 분발하겠습니다. 리무진으로 제가. 자, 이 S7 굉장히 그 독특한 차고요. 가격이 조금 비싸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A7에서 느낄 수 없는 그런 독특한 그런 디자인과 또 편의 장비, 성능 이런 것을 갖췄기 때문에 아마 그 고르시면 만족 대단히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아마 이제 아주 강력한 라이벌이 이 시장에 있죠. 그래서 김정은 기자나 저나 늘 선망의 대상이 현재 CLS. CLS하고 비교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 굉장히 고민이 될 만한 차입니다. 그래서 CLS도 굉장히 좋은 차고 디자인도 훌륭하고 성능도 좋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이 되겠습니다만은 이 차가 지금 그 CLS랑 완전히 붙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CLS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350 모델이 있고 그 다음에 AMG로 넘어가는 이 차 같은 경우는 이제 S7이 있다 보니까 중간에 하나 더 있는 셈이 되겠죠.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즐기는 슈퍼카 뭐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도 있겠는데 그런 만큼 여러 가지 매력을 한데 갖춘